안녕하세요. 진서 내주기 앰플 오늘 7번째 시간입니까? 7번째. 자, 곧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전사2가 이동해서 붙는 성질에서 그 다음에 제한으로 오고, 이 제한은 일정한 범위를 가리키면서 또 그 범위가, 범위라는 것은 물리적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리적 공간, 물론 어떤 수치적이나 수량적으로도 어떤 범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그냥 물리적인 범위다 하면은 그게 어느 정도 수량이나 관념, 개념 이런 의미로 이게 확장될 때는 정도의 의미로 이렇게 범위가 발전한다라는 것,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결합이라고 딱 중간에 중심을 잡고 그 다음에 투들이 이렇게 딱딱딱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굉장히 자주 본 표현이 뭡니까? be tied to 였죠, 그죠? be tied to. 그래서 우리가 쉽게 요즘은 애완견들을 갖다 그냥 집에서 그냥 방에서 심지어는 침대까지 풀어가지고 막 키우지만, 과거에는 거의 정석이 뭐였습니까? 집 하나 조그만하게 마련해주고 그 대문 입구에다가 개를 갖다가 딱 묶어놓고 키우죠, 그죠? 그러면 그 강아지 개가 이 그림하고 똑같죠. 여기 이제 하나의 말뚝이 딱 있다면 여기에 목줄로 딱 묶여가 있는 그 강아지는, 개는 일정한 범위를 갖다가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벌써 제한, 구속, 그리고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일정한 범위를 갖다가 한정시켜주고, 이걸 좀 추상적으로 개념화해서 생각하면 이 정도라는 어떤 개념, 의미로 발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그림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그죠? 강아지만 생각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벗어나지 못한다. 일정한 이 테두리를 갖다가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이 개념에서 붙음과 제한과 범위와 정도의 개념이 함께 모두 다 나온다. 자, 정리하고요. 밑에 예문을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be limited to하고 be restricted to는 봤었죠, 그죠? 근데 이 두 개의 표현이 또 be tied to도 결국 이 지금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traffic speed 했습니다. 차량의 속도는 restricted to 20 mph here. 여기는 시속 20마일로 제한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 20마일이라는 게 그림으로 보면은 딱 요 범위, 요 정도란 이야기. 요게 20마일이란 이야기죠. 물론 이 자체가 거리를 나타내는 건 아니지만 정도의 의미를 갖다가 딱 열면 요게 20마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이상을 벗어날 수는 없다 이래 됩니다. 자,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개념을 베이스로 해서 예문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앞 시간에서도 한번 했던 겁니다. 했던 건데 다시 한 번 더 제한의 의미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our club membership, 우리의 클럽 회원은 is restricted to 20. 20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 2가, 그죠? 그림으로 그리면 딱 여기서 시작하면 딱 여기까지 요 범위가 여기 딱 20명 범주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speech, 연설은 is limited to 10 minutes. 연설은 10분으로 제한되어 있다. 10분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연설로 따지면 요게 또 10분이라는 이야기가 되죠. 자, 이렇게 하고요. 다음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주 보는 표현 중에요. to the best of my knowledge 혹은 to the best of my judgment 이런 표현이 있죠. 그죠? 이때 왜 to를 쓰느냐 이거죠. to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어디에라고만 생각해 가지고는 이런 표현들은 전치사 to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나 의미를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 그림으로 외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to가 범위구나, 벗어날 수 없는 어떤 범주, 범위, 한계, 정도를 가리키는구나 라고 이해하고 나면은
the best of my knowledge 범위에서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한에서는 할 때는 제한, 한계가 되는 거고, 내가 아는 정도에서는 할 때는 정도가 되는 거고, 내가 아는 범위에서는 할 때는 범위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결국은 앞에 본 이런 개념들이 하나의 한 덩어리의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to the best of my knowledge, 즉 내가 최대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is innocent, 그는 죄가 없다. 죄가 없다라는 말도 있지만 순수하다, 순진하다 이런 말도 있죠. 그죠? 어린아이가 순진하기 때문에 뭐 죄를 지을 일은 없을 테니까요. 거기에서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반대말이 이제 guilty가 되겠죠. guilty. 유죄인 이래 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절로 고치면 as far as, 그래서 어떤 정도를 나타내는 far, 그래서 as far as I know 이렇게 절로 고칠 때는 이 과거 이 뭐 내신에서는 아마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올 겁니다. 많은 뭐 중학교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to를 갖다가 묻기도 합니다. 전치사 문제로는. 그런데 그렇게 물어버리면 너무 어렵고, 이렇게 해놓고 절로 바꿀 때 어떻게 바꿀 거냐, 이렇게 보통 문제를 내기도 하죠. 자, as far as I know, 내가 아는 한 그는 무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to the best of my judgment. 그러니까 결국 knowledge라는 단어가 as far as I know 동사로 오고, 여기는 judgment가 이렇게 judge, 명사인 judgment가 동사인 judge로 온다. 그 차이밖에 없죠, 그죠? 구조는 똑같습니다. 즉, 내가 판단하는, 내가 최대한 잘 판단해 보건대 이런 말이죠. 그죠? 내가 최대한 내가 잘 판단한 범위에서는 이런 의미가 되니까는, 자, 그는 요 밑에 있네요. 이렇게 대칭시켜가지고 그는 유죄다 이래 되죠. 그래서 이걸 절로 고치면 as far as I can judge 이렇게 되죠. 그러면 to the best of my 이 자리에 judgment 자리에 my ability 뭐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자, 이래 되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최대한의 능력의 범위에서는, 범주에서는, 이러니까 내가 최대한 능력을 발휘해서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이럴 때는 고치면 as far as I 그냥 can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as far as 주어 as far as I can. 원래 의미는 이제 뭐 do it이라든지 여기 뭐 understand라든지 뭐 등등 문맥에 맞는, 그죠? 문맥에 맞는 동사의 의미가 숨어 있겠죠. 그죠? 그걸 갖다가 뭐다? 조동사가 이미 앞에서 뭔가를 표현한, 동사로서 표현한 내용을 조동사가 그대로 봤기 때문에 조동사까지만 이렇게 딱 표현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as far as I can,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나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해서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서의 to도 결국은 범위, 정도를 나타내는 to였다 이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형적으로 정도를 갖다가 나타내는 세 개의 표현이 나옵니다. 그 하나가 to an extent입니다. to an extent. 여기다가 on을 써도 됩니다. on을 써도 이때 쌈이 on하고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on이라는 것 자체가 부정관사 on이라는 것이 불투명하고 불특정한 어떤 수량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존재 자체의 어떤 그 정체성도 뭔가 불투명할 때, 확정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부정관사이기 때문에 쌈 자체가 그런 의미를 똑같이 가집니다. 뭐 어느 정도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to an extent 밑에는 to a degree의 수식의 greater가 와 있죠, 그죠? 저기서 to an great extent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거의 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럼 to some extent 어느 정도는 할 때, 정도를 나타낼 때 이렇게 to를 쓰는 이유가 to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범위, 정도 등을 갖다가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his opinion is right. 이 의미를 갖다가 아까 앞에서 본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그의 opinion, 그의 의견이 옳다라는 게 어떤 경우였으나 in any case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옳기는 옳은데 그 옳은 게 그냥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right라고 해봅시다. right, 옳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그냥 제한 없이 all time truth냐 이거죠. 언제든지 그것이 진실이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진실이긴 한데 뭔가 일정한 범위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 범위를 한정해 주는 것을 to some extent라고 표현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근데 이 범주를 벗어났을 때는 그게 옳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다 옳은 건 아니다 이런 의미도 들어있을 수 있겠죠. 이 표현에. 자, extent는 하나 앞에서 우리 본 게 intent가 있어. intent 그죠? intent. 따라서 뭐다? extent는 밖으로 이렇게 확장하는 이런 의미지만 intent는 안으로 딱 들어가는 의미라 그랬죠. 그죠? 반대로. 그래서 intent on 하면은 어디에 집중하는 이런 의미라고 앞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체크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to excess입니다. 지나치게. 이 excess는 exceed에서 나온 거죠. exceed. 뭔가를 추월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exceed. 그래서 그것의 명사형인 excess에 to를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to excess한데 이 excess와 to가 결합해 가지고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to excess. He drank to excess last night. 그는 어젯밤에 지나치게 술을 마셨다. to excess.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to a degree가 나오죠. to degree. degree는 요 자체가 이제 정도라는 의미니까요. 자, to a great degree. 그거는 상당한 정도로, 지나칠 정도로 anxious about. be anxious about가 오면 근심하다라는 뜻이 되죠. 그죠? for가 오면 뭐다? for가 오면은 뭔가 지금 이 anxious가 anxiety입니다. anxiety. 명사가, anxiety가 뭔가 좀 안달하는 이런 느낌이야. 안달을 내다란 말 알죠? 여러분? 뭐 안달해가 막 이 몸을 그냥, 마음을 그냥 못 두고 있는. 그러니까 anxiety가 그럴 때는 또 뭐 걱정거리, 근심 이런 의미도 되는 겁니다. 그것의 형용사형이 anxious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심리 상태인데 그게 about가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데 앞에서 한번 했었죠. 그죠? be concerned about 하면은 뭐에 대해서 걱정하다 이런 말을 그랬죠. 군에 간 아들을 밭에 몸빼 바지 입고 밭에서 막 이렇게 이제 밭일 하다가 어머니가 문득 군에 간 아들 녀석이 이 더운데 뭐 잘하고 있을까 또 생각이 났다 잊어버렸다가 그리고 또 뭐 저녁에 장거리 만들면서 또 군에 간 아들 생각이 난다든지 드문드문 생각이 나는 거죠. 근심하다라는 이야기는 그걸 갖다가 뭐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내 머릿속에 엮고 있다면 그거는 좀 이제 포비아스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게 이제 정신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근심 걱정한다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 있으면 대상에 붙었다가 또 잊었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이 어떤 모습이 심리적인 어떤 현상이지만 물리적인 어떤 현상에 비추어 보면은 그게 전치사 about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근처에서 분산적으로 떨어졌다 붙었다 이라는. 그래서 about가 오면은 근심하다 걱정하다고 for가 오면은 뭐다? 이 안달내는 이유가 뭔가를 갖다가 for 가지기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건 몹시 무엇을 바라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는 지나칠 정도로 그의 건강을 갖다가 걱정했다. 지금 과거인데 이거는 하고 있다 이랬네요. 걱정했다 이래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to an extent와 to a degree는 뭐 같은 의미라고 정리를 하고요. to excess는 지나치게라고 반드시 외우기 바랍니다. to excess를.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에 이동하여 붙는다라는 전치사 to의 개념이 굉장히 먼 여정을 돌아가지고 지금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집을 나가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전치사2의 개념이 가가지고 부트가 귀속, 결과에서 귀속, 그리고 일치, 그리고 속박, 구속, 제한, 정도, 범위 이래 왔다가 다시 이게 고향인 자신의 전치사2의 본래 집인 결과의 의미로 다시 딱 돌아오는 겁니다. 결과의 의미라는 게 이동하여 붙는다는 데서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앞에 생겼었죠? He went to 부산 이렇게 하면 그는 부산에 갔다 할 때 이 자체가 붙었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라는 to라는 거, 그죠? 그래서 이 결과의 to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도, 우리가 앞에서 본 전치사2의 정도의 이 개념, 이 의미가 결과로 환원하는, 본래의 의미로 환원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예문들에서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이것도 역시 시험에 많이 나오죠. to 플러스 to 플러스 소유격 플러스 감정의 명사 이렇게 해가지고 to my surprise 하면 정말 내가 놀랍게도 to my great disappointment 이라면 정말 내가 실망하게도 이런 식으로 앞에 to가 오면서 소유격과 감정의 명사가 오는데 시험은 전치사 문제를 물을 때 이 to를 많이 묻습니다. 많이 묻는데 사실 전치사를 갖다 to가 지금 이러한 정도와 결과를 나타낸다라는 의미를 알기 전에 그냥 이렇게 들어갈 단어를 쓰라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은 정말 그냥 그림이었죠. 그죠? 정말 그림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때는 to를 써야 된다 이렇게 다들 공부를 했죠. 근데 지금은 이 to가 정도이면서 동시에 결과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놀랍게도 그는 죽어 있었다 이랬대죠. 그러니까 지금 이 to my surprise를 앞으로 뺀 거는 저 표현을 갖다가 즉 자신의 감정을 보다 더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앞으로 뺀 겁니다. 그래서 to my surprise, 야 진짜 놀랄 노짠데 이런 뉘앙스입니다. 딱 보니까 그가 딱 죽어 있대. 좀 이런 뉘앙스로 한 거고요. 그러니까 조금 이거보다는 밑에 이렇게 절로 고친 이 표현이 조금 문어적이라는 느낌이 들고, 이거는 조금 더 데일리 잉글리시에 가까운 그런 어떤 좀 느낌이 들죠, 그죠? 그런데 이 표현을 갖다가 이제 절로 고치 보면 I was surprised to find him dead 이래서 부정사의 어떤 구체적인 여러 가지 용법이 있죠, 그죠? 명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할 때 이 부사적 용법에 특히 결과 용법이라고, 그죠? 옛날에 이제 문법 처음 공부할 때는 to 부정사도 딱 밑줄을 쳐가지고 여기 이 가운데서 용법이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훈련을 많이 시켰는데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렇게 훈련을 당연히 시켜야 되는 건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시험 자체가 그런 시험이 이 공인시험 같은 데서 나오지 않으니까요. 자, 나는 그가 죽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죠? 그래서 결과 혹은 원인 이렇게 가는데, 내가 그가 죽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랬다라는 이 말 자체가 이렇게 가면 놀랍게도 그는 죽어 있었다 이래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놀랬는데 그게 뭐냐면 그가 딱 죽은 것을 딱 발견하고는 하는 요 결과를 갖다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제 to 부정사 그죠? to 뒤에 명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to 부정사인데, 제일 마지막에 전치사 to의 제일 마지막 꼭지에 가면 이제 부정사의 to가 전치사 to 그 자체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물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인터넷 이래 한번 쭉 보니까 부정사의 to와 그냥 일반 전치사 to가 과거에는 서로 다른 거라 생각했습니다. 쌤이 간혹 가다가 강의를 하면서 전치사 to하고 투부정사의 to가 같은 거다, 투부정사의 to가 전치사 to에서 온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대치동이나 옛날에 쌤 강의하는 그 강남 이런 데서도 학생들이 수준이 있다는 애들도 그냥 어리둥절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이야기를 전혀 들어보지 못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치사 to가 곧 투부정사의 to와 같다, 이게 지금 통설로 딱 자리 잡은 겁니다. 따라서 전치사 to도 부정사의 to도 전치사 to의 성질과 똑같다라는 것 갖다가 여러분들이 to 편 강의 제일 마지막 꼭지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to my great disappointment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정말 실망스럽게도 그는 말 한마디 없이 떠나버렸어 이래야 되는데 이 자체는 그냥 감정, 정도를 나타내지만 이 자체가 그가 말 한마디 없이 떠나버렸는데 그건 난 정말 나에게 실망이었어. 나에게 실망을 가져다 줬어. 하고 결론적인 어떤 심리 상태를 딱 표현하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정도를 나타내면서 그 결과까지 다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걸 역시 절로 고치면 어떻게 된다? I was greatly disappointed that 절로 고치면 that 이렇게 나오는 거죠. That he left without saying a goodbye 이렇게 됐어. 이때 that도 사실 감탄의 성질을 가지는 겁니다. 뭐 이게 의외가 될 수도 있고요. 뭐 긍정적으로 뭐 너무 좋아가지고 감탄하는 이런 경우도 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to 부정사 이 자체도 감탄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탄이라는 것 자체가 뭐 즐거움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사건에 대해 가지고 뭔가 의외 놀람 이런 것들이 자기의 마음을 갖다가 탁 움직인 거예요. 움직인 어떤 그런 상태를 갖다가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 앞에 그거 할 때 나왔죠. 이게 여기까지 잡혀 나오겠네요. 자, who are you, that you 뭐 should 그죠? should say 아자 구문독해 쌤이 강의하면서 했죠. 그죠? 이 that가 이 should하고 결합이 되면서 아니 곧다우 소리 말을 하다니 하면 안 되지란 말이 이 should에 딱 들어있죠. 그죠? 감정이 그따오 말을 하다니 도대체 너는 뭐하는 친구야? 딱 이런 식으로 할 때 이 that가 감탄의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가장 쉬운 게 뭐가 있습니까? 감탄. Nice to meet you. 그죠? 너무나 우리 쉬운 영어에, 일반적인 영어에, 영문법에 골수가 사실 다수 들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못 집어낸 겁니다. 그냥 결과용법, 이렇게 낸 거죠. 이때 to 부정사 자체가 감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It's nice to meet you. 당신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정말 좋은데? 반가워. 이런 의미가 되죠. 그죠? 이때 that와 to 부정사가 다 감탄의 의미를 가진다라는 걸 보너스로 챙기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전치사 to에 이동하여 붙는, 내용에 관한 개념체와 강의가, 이로써 이제 마감이 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물론 이제 독해를 거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반작용적 의미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제 작용적 개념인 이동해서 붙는다라는 현상. 그 현상이 돌고 돌아가지고 어디로 왔다. 결국은 정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다시 결과의 의미로 화는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봤죠. 그죠? 그래서 전치사 to가 표현하는 결과적인 어떤 용법을 간략하게 중요한 것을 하나 정리하고 이 시간을 마감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everyone wishes.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데, 요 wish가 있기 때문에 would 가정법이 살짝 온 겁니다. would come to an end soon. 그죠? come to an end. come to 어디에 이르다, 도착하다 이런 말이니까 요 결과죠. an end soon. 그러니까 조만간 빨리 전쟁이 종전이 되었으면 하고 모든 사람이 바라고 있다 이 말이죠. 이 wish는 want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의미다. want는 보다 더 직접적으로 자기가 원하면서 그걸 갖다가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wish는 그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는 어떤 그 심리 상태를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보다 더 아쉬워하고 보다 더 간절히 바라는 심리가 있고, 또 하나는 가능성을 낮게 생각하기 때문에 뒤에 가정법적 내용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죠. 반드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많다 이거죠. 여기서도 word를 쓴 것도 가정법인 겁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안타까움, 어떤 그런 간절한, 그러면서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 이게 같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ome to a conclusion, 그죠? come to a conclusion, 결론에 이르다. Did you come to any conclusion at the meeting this morning? 자, 오늘 아침 그 회의에서 뭐 결론에 이런 게 좀 있어? any가 이제 그런 뉘앙스입니다.
뭐 조금 결론이라도 내린 게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come to a conclusion. 똑같은 맥락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draw, come to a draw라는 표현. draw가 어느 스포츠 종목에서인가? draw가 이게 무승부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 구체적인 지금 스포츠 종목이 생각이 잘 안 나네요. 테니스?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come to a draw가 무승부가 되다 이런 말입니다. 즉 결과가 났는데 무승부로 결과가 났다 이 말이죠. 자, the game continued until eventually. 궁극적으로, 뭐 finally 뭐 이런 의미나 거의 비슷하죠, 그죠? 끝에 가서는 그것이 마침내 무승부가 될 때까지 그 게임은 계속되었다 이 말이죠. 혹은 계속되어서 마침내는 끝에 가서는 그게 무승부가 되었다 이 말이죠. 자, 이건 다 come to 다음에 명사가 왔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come to 동사가 왔을 때는 뭐다? 동사가 왔을 때는 뭐뭐 하게 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게 되다 이래 되고 뭐 간혹 가다가 좀 옛날 표현에는 came 대신에 learn 과거니까 learned가 되겠죠. 그죠? learn to 이래 가지고 뒤에 동사가 오면 이것도 역시 뭐뭐 하게 되다 좀 이런 의미입니다. 자, you finally 너가 마침내 뭘 알게 되었네. what it was 그것이 무엇인지 you really didn't know. 이제 그것이 정말로 무엇인지 너가 알고 싶어 하던 그걸 갖다 알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come to know.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체크해야 될 거는 뭐가 있냐면 come 나왔으니까 두 가지만 come, 요 to로 딱 끝나는 거. 앞에서 지금 보면 이 come과 to는 두 개 다 뭘 했습니까? 두 개 다 오늘의 그 영어 기본 동사에서 쌤이 강의를 한 동사들이죠. 그죠? 그래서 come to 할 때 이거는 왔어 이러면서 이 좀 감탄의 의미가 딱 칠판이 감탄하고 있습니다. 삑하고 감탄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뭔가 회생하다. 거의 어떤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의식이 돌아오다 이런 의미로 쓸 때 come to고요. fall to는 fall 자체가 아주 급작성이 있다 그랬죠. 갑자기 순간적으로 재빠르게 immediately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fall인데 이게 갑자기 재빠르게 to 요거는 어떤 대상에 가서 딱 붙어버린다는 의미에서 그 일을 갖다가 하다 착수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fall to가 어떤 일 따위를 재빠르게 착수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요 come to와 fall to는 여러분들이 보다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어떤 용법은 사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정리하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 이제 전사2의 작용 개념인 이동해서 붙는다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는 일단 개념 강의는 마무리되고요. 이 다음에 독해 강의를 이어서 이제는 전사2의 반작용적인 개념, 즉 이동하여 붙는 만큼 그 밀치는 그 개념, 현상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2의 사전적 의미들을 갖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